안녕하세요. 미술 강사 박동명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미술 수업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미술의 조형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미술 조형 요소에서는 기본적으로 점선면이 있습니다. 점선면은 과연 우리가 미술의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술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요소가 가장 기본적으로 빛과 색채와 형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빛과 색채, 형체가 우리가 미술을 다루고 있는 또 그림을 그리고 있는 쪽에서 가장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거에서 점선면이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선면이라는 것은 조형 요소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데, 점이라는 것은 사람에서도 마찬가지고 동물에서도 마찬가지고 식물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세포 DNA가 있는 것처럼 점이라는 것은 무에서 유로 만들어가는 조형 요소에서, 조형이라는 그 단어 자체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가는 단어 자체에서 있는 것처럼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로서 점은 누구한테나 있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라는 것은 가장 작을 수도 있고 또 생각이 바뀌면 가장 커질 수도 있습니다. 한 예로다 본다면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지만 더 크게 본다면, 범주를 본다면 태양계 안에 있습니다. 태양계 안에서의 지구와 또 그 태양계를 벗어나면 은하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한 존재로 본다면 이 지구 안에서 또 세계 여러 나라에서 대한민국 그리고 서울에서도 지금에 있는 이 지역에 지금 제가 서 있는 이러한 존재는 너무나도 작은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빌딩 옥상에서 밑에 있는 땅 위에 개미를 보는 것과 같은 아주 작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아주 점이라는 것은 커다란 존재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에서는 우리가 작은 존재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존재로서 인식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본다면 선이라는 것은 점이 연결이 돼서 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선이라는 것은 위치가 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A라는 점이 있다면 B라는 점까지 거리를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그러니까 즉 위치의 변화가 있어야지 선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들 얘기하는 것들이 무수한 점들의 연결이 곧 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면이 있는데 그 면은 선들이 이루어진 입방체가, 면체가 우리가 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든다면 점으로서 가장 우리가 인식하기 쉬운 것이 이렇게 네 가지의 점만 찍어도 우리가 무슨 유형의 모양인지를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점 4개인데도 점 4개를 우리는 그것을 점과 점 사이를 연결을 해서 이것이 어떠한 모양인가를 우리는 머릿속으로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사람이 갖고 있는, 다른 동물에서 볼 수 없는, 사람만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지능적이고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이렇게 본 점의 연결성이 맞습니다. 네모의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네모의 모양이 만들어진 것처럼 점과 점이 만들어서 네모가 만들어지고, 그러한 점들이 연결된 선들이 만들었을 때 우리가 흔히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이라는 세계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계에서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간을 보통 3차원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3차원의 세계는 쉽게 얘기를 한다면 선이 3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선이 3개. 그 선이 3개인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 존재이죠.
그런데 미술에서는 3차원의 이 공간적인 것들을 2차원이라는 평면을 가지고 우리는 그림을 그리고 있죠. 이러한 도화지 유형의 가로와 세로, 대각선이라는 이러한 공간적인 것을 두고 우리는 그림이라는 것으로다가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이라는 걸 갖고 우리가 보면, 자, 지금의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의 입장이 출입구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출입구에서 문을 통과를 해서 들어갔다고 본다면 출입구에서 실내의 공간을 우리가 이렇게 쪼개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쪼개서 본다면 출입구 쪽으로 다 들어와서 가장 먼저 보이는 면이 지금 제가 보이는 이러한 칠판이 보이겠죠. 저 뒤쪽에서 들어오신다면 이렇게 칠판이 보이는 정면이 정면이 되겠죠. 정면이 된다면 양쪽에 보이는 양쪽의 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벽면이 되겠죠. 창문도 있고 유리창도 있고 아니면 일반 페인트 이러한 벽면으로다가 우리가 인식할 수 있죠. 그러면 이쪽은 어디가 될까요? 이쪽은 맞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있는 천정에 형광등이 있는 천정의 공간이 되죠. 위층의 공간. 그러면 당연히 이 밑에는 바닥의 공간이 되죠. 바닥의 공간. 그래서 이렇게 선과 면만 만들어줘도 우리가 공간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고 기본으로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다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한번 이미지 자료를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이미지를 보시면 좌측에는 무채색으로 보이고 우측에는 유채색인 점의 형태들이 보입니다. 자, 근데 점의 형태들이 가장 보면은 어떠한 모양을 닮았을까요? 지금의 모양을 자세히 보면 아마 꽃이라고 생각이 드신 겁니다. 네, 맞습니다. 한쪽은 무채색 점으로 형성이 된 꽃이고요. 오른쪽은 유채색으로 형성된 꽃입니다. 그러니까 즉 무채색, 즉 여러분들이 펜이나 아니면 연필이나 이러한 단색상을 갖고 있는 재료로다가 표현을 한다면 좌측의 점처럼 꽃점처럼 표현이 가능하고 만약에 크레파스나 색연필이나 아니면 색을 표현할 수 있는 유채색상인 것들을 갖고 표현하게 된다면 유채색의 점이 있는 꽃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이러한 꽃들도 우리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건 점에는 무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겠대.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점에는 가장 작은 점이기도 하지만 가장 크게도 볼 수 있지만 점에는 생각에 따라서 무게도 있습니다. 그 무게가 이 꽃에서 보여지는 것 같이 4가지 종류가 각각의 쓰임새가 있었습니다. 자,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 점의 크기들이 일단 틀리죠. 네, 점의 크기들이 4가지 정도의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꽃을 가사에 보면은 꽃에는 무게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꽃받침과 꽃받침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줄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줄기 부분이 땅에 뿌리를 두고 서 있어서 바람과 눈, 비, 이러한 외적 환경 요인들을 극복하고 서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그 줄기 부분이 만약에 가장 작은 점으로 표현했다면 아마 당장이라도 쓰러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이는 것 같이 가운데를 굵은 점으로서 표현하면서 무게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꽃임에도 불구하고 그 굵은 점으로 인해서 무게 중심을 이루어서 굳건하게 서 있는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것들이 그 줄기에는 인맥이 있습니다. 꽃잎 말고 줄기죠. 그 줄기에는 줄기 인맥이 나눠져 있는데 그 인맥도 역시 점으로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점, 중간 점으로다가도 그 인맥들을 다양하게 표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예시의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그림은 점들이 아주 많이 찍혀 있어요. 점이 많이 찍혀 있는데, 자, 자세히 보시면 어떤 모양을 이룬 것 같습니까? 네, 개입니다. 강아지입니다. 분명히 점으로 되어 있는데, 개의 형상을 갖고 있어요. 강아지 형상이요. 네. 자, 어떻습니까? 이 강아지가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요? 네, 지금 혀를 내밀고 반갑게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이라는 것이 크기 차이가 있음으로써 점의 구성력이 곧 이렇게 동물의 감정까지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가 굳이 알려주지 않더라도 그 점의 지금 이미지를 보셔도 여러분들이 강아지가 기뻐서 혀를 내밀면서 아주 반갑게 웃고 있는 표정, 감정에 대한 표정을 우리는 전달할 수 있고 또 감정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점에 대한 무게도 있겠고 이렇게 점에 대한 감정도 표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갖고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빨간 피망인데요. 네. 피망 같죠? 파프리카하고 피망은 조금 구분하기가 저도 참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피망, 파프리카, 네, 어떤 거든 뭐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 네 가지의 이미지가 하나는 우리가 지금 표현한 것처럼 점과 선과 면으로다 각각 나눠서 완성체의 모양으로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하나는 붉은 색점으로 이루어져서 파프리카, 피망 이런 모양을 이루고 있고 한쪽은 선으로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한쪽은 면으로서 이루어져서 지금 최종적으로 보이는 완성체의 피망이나 파프리카의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신 바와 같이 점선면으로도 충분히 형태를 전달할 수 있고 빛과 색채도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점이 아니라 선이입니다. 선으로다 분명히 공간에 구성력이 갖고선 주어져 있는데요. 어떠한 모습일까요? 분명히 선처럼 되어 있는데, 네?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네. 자세히 보시면 아마 사람의 느낌일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서 있어요. 근데 한번 보시면 사람이 몇 사람처럼 보일까요? 네 사람입니다. 분명히 선으로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공간 속에서 선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 속의 느낌을 유추해서 봤을 때, 사람들이 네 사람이 서 있구나. 자, 더 자세히 보시면 네 사람들이 어느 방향을 다 같이 보고 있어요.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네. 아래를 보고 있어요. 그 아래가 구멍이 뚫려 있는 사각 공간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 곳이에요. 그것을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사람도 제가 봤을 때는 어른이 둘, 아이가 둘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렇게 선으로도 우리가 인체도 표현하고 그 사람이 어떠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렇게 방향성까지도 선으로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으로다가는 지금 있는 것처럼 공간에서 깊이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으로다가도 우리가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인식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사람이 있는 것 같죠? 근데 사람들이 조금 성비가 바뀌어진 것 같아요. 어느 쪽이 남자고 어느 쪽이 여자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쪽이 여자인 것 같습니다. 공간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게 이 여자가 옷의 형태가 원피스의 형태를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짧은. 근데 이쪽에 머리가 긴 사람이 남자일까요? 제가 봤을 땐 이쪽이 여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으로도 분명히 남자, 여자의 느낌도 또 이 사람이 어떤 의복을 착용했는지에도 느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선으로다가도 분명히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내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뭐가 갔을까요? 네. 우리가 어떠한 이퀄라이저 소리의 느낌을 음나 음의 높이 낮이를 이렇게 굴곡이 갖고 있는 높거나 낮거나 중심의 선에서 음이 높게 올라가거나 낮게 올라가거나 이러한 선의 굵기와 선의 높낮이를 갖고선 음의 폭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소리를 듣는 것들이 뭐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공기 중에 음파가 전달이 돼서 우리 귀 속에 전달이 되는 것처럼 그러한 전달의 과정을 지금에 있는 선으로서 높낮이를 통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의 음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으로다가도 각각의 소리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그것은 다음 시간이 된다면 아마 실습으로다가 선의 느낌을 가지고 음을 듣고 한번 표현할 수 있는 거. 이제는 우리가 봄이 왔습니다. 코로나에서 조금 더 해방이 돼서 봄이 왔는데 이럴 때 우리가 봄나들이 꽃 구경들을 나가시죠. 꽃 구경들 나갔을 때 봄에 어울리는 꽃들을 한번 충분히 생각하셔서 그러한 꽃의 느낌과 또 봄바람의 느낌, 그 다음에 꽃의 색깔의 느낌, 또 그 색깔의 느낌에 따라서 우리가 자연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이렇게 선으로도 다양하게 표현을 해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첫 시간으로서 점선면에 대해서 잠깐 짧게 시작을 했는데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가 기본적인 조성 요소인 점선면을 가지고선도 우리가 미술의 어떠한 한 분야의 가장 기초적인 분야이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표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또 점점 발전될 수 있는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